진도 좀 나가면 봅시다. 그 정말 오자니까 힘들지. 오늘 뭐 확률은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아. 그 앞부분은. 근데 확률이 좀 어려운 부분인데 곱셈 정리하고 그 뒷부분이 좀 어렵거든. 아 근데 여길 내가 개념 원리를 출력했는데 확률 부분. 거기까지 중간고사 보면 내가 다 해줬지. 그래서 오늘은 개념 원리를 먼저 볼 건데 70페이지 여기 봅시다. 이제 크게 보면 세 덩어리야. 그러니까 확률 전까지 한 덩어리가 있고, 그 다음에 확률 파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통계 파트가 있는데, 한 파트는 이미 끝난 거지. 이 확률인데, 먼저 용어 정리를 좀 할 건데, 우리가 이미 중학교 때 이미 배웠던 내용들인데, 그걸 약간 이제 이론하고 용어를 좀 먼저 이제 정립시키는 과정이고, 처음에 보이는데 시행이라는 단어가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개 용어 정리 해봅시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행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 키워드를 좀 잡자면 두 개를 동그라미 쳐야 돼. 그러니까 반복. 그러니까 반복이 가능해야 돼. 그러니까 시행의 개념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반복이고, 그 다음에 우연성이야. 그치? 시행은 반드시 반복이 가능해야 되고 우연성이 전제가 돼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우연성에 입각하지 않는 거는 뭐가 되냐면 사기가 되겠지. 사기? 그렇잖아. 우리 도박 같은 것도 그러잖아. 사기 도박은 사기인 거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시행은 반드시 뭐냐면 우연성에 의해서 좌우가 돼야 돼. 이게 전제가 안 되면은 시행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 그런 게 바로 근데 시행이 되는 거야. 시행, 그지?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주사위 던지는 거. 이게 바로 시행이지. 반복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우연행에 지배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어가 뭐냐면 표본 공간상이 나와. 얘를 내 대문자 S를 써. 샘플 스페이스. 그치? 이걸 영어로 하면 샘플 스페이스잖아. 그거의 약자니까 대문자 S를 사용하고,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시행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에 집합지. 결과. 모든 결과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모든 결과지. 모든 결과에 중요한 게 집합이야. 그럼 봐. 끝나는 게 집합으로 끝났지. 그럼 우리가 그 수화에서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 수화에서 정의역을 쓸 때 정의역을 써라 하면 어떻게 써야 돼? 반드시 집합기호를 이용해 써야 되지? 그렇지? 공역도 마찬가지고 치역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야. 표본 공간도 뭐냐면 모든 결과의 집합이거든? 그럼 주관식 단답형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만약에 표본 공간을 쓰래. 그럼 당연히 집합 기호를 이용해서 반드시 써야 돼. 그냥 막 냅다 쓰면은 표기법이 우선 기본이 안 돼 있다고 보니까 당연히 뭐 맞을 수가 없겠지. 그러면 주사위를 한번 던졌어. 그럼 표본 공간 S는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어? 이걸 주사위를 한번 던지면 1, 2, 3, 4, 5, 6이 튀어나오겠지. 이게 바로 뭐냐면 표본 공간. 그 다음에 뭐냐면 사건이지. 사건. 그러니까 사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구체적인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사건이야. 그러니까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그치? 부분 집합. 요것들의 부분 집합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1, 2, 3. 만약에 근데 뭐 어떤 A 집합, A 사건이라고 하면은 걔가 만약에 짝수가 나오는 눈이야. 그러면 이 사건은 뭐가 되냐면 2, 4, 6이 가능하겠지? 이런 식으로. 요거의 부분 집합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냐면 사건이다 이거죠. 예를 들면 짝수라고 한정을 시켰을 때 이게 바로 사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근원 사건은 뭐냐면 요거의 부분 집합 중에서 유독 원소 하나짜리, 그러니까 1, 2, 3, 4, 5, 6 개별적인 하나하나를 뭐라고 하냐면 근원이 되는 사건, 그런 사건이라고 한다. 요거고. 이거 그냥 가볍게 읽으면 되지. 근원 사건 뭐 이런 거는 되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 사건하고 공 사건이죠. 이것도 개념을 좀 알고 있어요. 전 사건은 뭐냐면 반드시 일어난 사건. 반드시 일어난 사건을 전 사건. 그 다음 공 사건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공사건이라고 한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공집합 기호 있지? 집합에서 배웠던 요 기호하고 동일하게 써.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확률 파트 앞부분은 집합하고 상당히 연관이 많아. 우리 수화에서 배웠던 집합하고 뭔가 비슷한 점이 많단 말이야. 이게 바로 이제 용어 정리 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공부해야 될 게 그 70페이지 그 중간 부분에 있는 배반 사건하고 여사건의 개념이지. 그에 앞서서
몇 개 또 개념이 나오지? 합사건, 곱사건 이런 게 나오잖아. 그 합사건하고 곱사건은 우리가 수화에서 배웠던 합의 법칙하고 곱의 법칙 내용하고 동일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화에서 내가 처음에 우리 경우에서 배울 때 뭐부터 배웠니? 합의 법칙하고 곱의 법칙을 배웠지? 그 파스칼이라는 수학자 배웠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때 뭘 배웠냐면 주사위 한 개하고 동전 하나를 던졌을 때, 그렇지? 그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그치? 뭐 대단한 걸 발견한 건 아닌데 그 당시 때는 그게 어찌 보면 거의 뭐 산업혁명 정도 수준이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얘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경우의 수, 뭐 앞면에 1, 앞면에 2 해가지고 앞면에 6까지, 그 다음에 뒷면도 마찬가지겠지. 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총 가지수가 12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카운트를 했었거든. 그랬는데 그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뭘 했냐면은 액션을 끄는 거지. 그러니까 주사위만 쳐다보는 거지. 그러니까 주사위만 쳐다봤을 때 6가지, 그지? 동전만 쳐다봤을 때 2가지. 이 두 개의 숫자를 이제 곱할 것이냐 더할 것이냐 문제가 남는 거지. 그치? 그래서 합의 법칙이 뭐였냐면은 합의 법칙은 두 개를 더하는 경우고 곱의 법칙은 두 개를 곱하는 경우인데, 그러면 그 합의 법칙이 적용되는 케이스는 언제? 합의 법칙이 적용되는 케이스는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 또는으로 해석이 되면은 더해주지. 그 다음에 그리고 뭐이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은 두 개를 곱한다 이거지. 그게 바로 뭐냐면 수화에서 배웠던 그 합의 법칙하고 곱의 법칙 내용인데 동일해. 그래서 이 합사건은 합의 법칙이 적용되는 사건, 곱사건은 곱의 법칙이 적용되는 사건을 의미한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개념이 그렇게 돼 있지. 합사건은 뭐라고 돼 있냐면 A 또는 B가 일어난 사건 돼 있고, 곱사건은 A, B가 동시에 일어난 사건 돼 있어. 동시에.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이제 수학 보면은 일본책을 좀 번역을 해가서 가져오다 보니까 곱사건에 보면 동시에라는 말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거를 오해하면 안 돼. 그지? 같은 시간, same time 뭐 그런 의미가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사위를 2개를 동시에 던져도 36가지지. 주사위 1개를 연달아 2번 던져도, 시간차를 두고서 2번 던져도 36가지거든. 그러니까 동시에라는 의미가 같은 의미, 같은 시간대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해석 어떻게 한다? 뭐이면서 뭐이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때 바로 곱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니? 이게 해석이 좀 잘못된 거지. 동시에라는 의미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중요한 건데 3번과 4번이지. 요거는 그냥 수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게 이제 뭐냐면 배반 사건하고 요 사건인데, 특히 이제 요거는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지. 여 사건은 별게 아니라 여집합을 의미해. 여집합. 어떤 A 사건이 있으면 A가 일어나지 않은 사건, 그지? 여집합을 생각하는 거고, 얘는 어렵지 않지. 그지? 근데 배반 사건을 조금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럼 배반이라고 하는 거의 뭐 의미는 뭐냐면 등 돌리고 있는 사건이야. 등 돌리고 있는 사건. 그래서 뭐냐면 정의는 어떤 A 사건하고 B 사건에 공통분이 없으면 돼. 그러니까 쉬운 예로 우리가 서로소라고 생각하면 되지. 어떤 A 집합이 있고 B 집합이 있어. 서로소 기억나지? 교집합이 없는 거. 그게 바로 배반 사건이야. 그래서 A하고 B에 교집합 부분이 없어.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배반 사건인 거고, 나중에 이제 확률을 봤을 때는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지, 얘는 이제 0이 되겠지. 이게 이제 배반 사건에 해당한다. 조금 이따 하겠지만은 지금은 배반 사건만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헷갈리지가 않아.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제 뭘 배우냐면 동일 사건을 배우거든. 그걸 배우고 나면 헷갈려 이제. 얘만 있을 땐 안 헷갈려. 근데 곱의 법칙을 배우고 나면은 동일 사건을 배우는데 개념이 헷갈려 두 개가. 그래서 그때 구별하는 법을 내가 알려줄 거고. 그러면 우선은 문제 몇 개 보면서 볼 텐데, 필수지 1번만 한번 볼게. 1번. 이거 봅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야. 배반 사건의 개념. 이게 조금 더 중요하지. 필수지 1번을 가봅시다. 1번을 가보면 문제 한번 읽어볼게. 한 개의 주사위 던지를 시행해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그러면 사건도 마찬가지로 집합이라고 했어. 그럼 A 집합은 뭐가 돼? 짝수니까 2, 4, 6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B지. 그럼 B도 마찬가지로 집합기호를 이용해줘야 돼.
근볼수니까 1, 4, 뭐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C는 4의 약수예요. 4의 약수는 1, 2, 4가 있지.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세 사건 A, B, C 중에서 서로 배반의 사건을 구하셔야겠어. 배반이 되려면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면 되지. 그럼 얘하고 얘는 교집합이니? 없지. 그지? 그러니까 A와 B는 배반, 맞지? 그 다음에 A하고 C는 교집합이 있잖아. 1, 2하고 4가 있지? 그 다음에 B하고 C는 교집합이 있지. 1이 있지. 그러니까 배반 사건이 될 수 있는 거는 A하고 B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건 뭐 개념으로 푸는 문제지 이런 거는. 그 다음 필수예제 2번도 같이 보면은 지금 문제 봅시다. 1에서 8까지 자연수가 적힌 8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을 뽑는 시행을 했어. 6의 약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A라고 할 때 A하고 배반인 사건의 사건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 지금 2번을 가보면 그 전체 표본 공간은 지금 뭐냐면 1부터 8까지니까 1, 2, 3, 4, 5, 6, 7, 8 이렇게 구성이 되겠지? 이게 바로 표본 공간. 그럴 때 지금 한 장을 뽑았어. 6의 약수야. 그러면 집합 A는 뭐가 되냐면 6의 약수니까 1, 2, 3, 6 이렇게 되겠지? 그럴 때 지금 배반인 사건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 얘를 절대 하나라도 포함하면 반드시 1, 2, 3, 6. 그러면 나머지 누구이냐면 4, 5, 7, 8이잖아. 얘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면 되겠지. 우리 배반 사건의 정의가 뭐냐면 어떤 비사건하고 얘하고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면 되거든. 정의가 이거니까 교집합이 공집합만 되면 되니까 4, 5, 7, 8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카운팅해주면 되겠지. 예를 들어서 뭐 4만 어떤 비라는 집합이 4만 있어도 배반 사건, 그지? 4하고 5가 있어도 배반 사건. 겹치는 게 없으면 모두 배반이 되니까 이런 거의 개수는 부분집합의 개수, 즉 2의 4제곱계가 되겠지. 이건 어려운 게 없잖아. 그 다음 페이지 가볼까?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의 뜻인데, 확률은 중학교 때 이미 배웠던 그 개념하고 동일하고, 그 확률 정의 봅시다. 중학교 올라왔다 보니까 이제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한 거야. 그럼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지? 확률을 문자를 P를 써. 확률의 영어의 의미 알잖아. 거기 나와 있지. P는 확률을 뜻하는 probability. 요거의 첫 글자 P를 따서 이렇게 하고, 그럼 요거의 정의는 이렇게 돼 있어. 확률의 정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의 정의 이렇게 되지? 전체 경우의 수분에 A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 그러니까 걔를 기호로 쓰면 이렇게 되겠지. 전체 경우의 수니까 샘플 스페이스 요거 표본 공간의 개수 그거 분의 A 사건이 일어난 개수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확률은 얘를 뭐라고 하냐면 수학적 확률이라고 해. 우리가 공부한 기존에 있던 확률이라는 뜻은 수학적 확률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어. 뭐냐면 봅시다. 확률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 수학적 확률이 있고, 거기 바로 다음에 나오는 뭐가 있냐면 통계적 확률이 있어. 통계적 확률이 있고, 그 다음에 기하적 확률이 있어.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요즘은 요게 이제 교과서에 조금 이제 빠져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집에 있다 보니까 시험에 좀 나오고 있고, 요 세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확률 하면은 누구를 의미해? 얘를 의미해. 근데 봐봐, 여기서 조금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 봐봐. 우리가 주사위를 얘를 던졌어.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오는 확률을 얼마라고 계산하지? 6분의 1이라고 딱 계산하잖아. 그지? 근데 실제로 봐봐. 실제로 우리가 주사위 육면체를 만들다 보면은 이게 뭐 완벽한, 그지? 오차 없는 육면체가 아닌 이상은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특정 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수학적 확률은 이 통계적 확률하고 완전히 지금 다른 개념이야. 그러니까 통계적 확률은 우리가 실제로 예를 들어서 100번을 던져. 100번을 던졌을 때 60번을 던져볼까? 60번을 던졌을 때 주사위의 눈 1이 나올 확률 뭐 7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통계적 확률이니까 실제로 얘는 시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학적 확률은 실제로 시행하지 않고 예상이지 예상인데 우리가 수학적 확률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기대 가능성이 같아야 돼. 요게 같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주사위가 만약 모양이 이래 얘들아. 주사위 모양이 만약 이런 모양이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3이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렇지? 그러면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니? 더 크겠지? 그렇잖아. 이쪽 더 넓으니까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좀 넓겠지? 그러니까 얘는 이거의 확률이 6분의 1이다 얘기할 절대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사위에서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다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모든 면이 그지? 나올 수 있는 기대 가능성이 모두 같아야 돼. 완벽히 같을 때에만 6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전제로 깔아서 기대 가능성이 같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6분의 1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확률의 정의, 즉 표본 공간분의 그 사건, A 사건이라는 확률, 그러니까 경우의 수. 요거는 바로 뭘 의미하냐면 수학적 확률을 의미한다. 그렇지? 수학적 확률을 의미하고 얘는 뭐가 다르다? 통계적 확률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야. 통계적 확률은 실제로 그냥 시행을 한 거고. 그렇지? 그 다음에 기하적 확률은 뭘까 얘들아? 기하적 확률은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볼게. 여기 관역판이 있어. 관역판이 있는데 점수가 있겠지. 그럼 여기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점수가 10포인트야. 그럼 내가 화살을 쐈을 때 여기 10포인트가 될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얘를 내가 수학적 확률을 구할 수 있니? 수학적 확률? 표본 공간의 수를 세야 돼. 이 수많은 점들을 셀 거야? 불능이야 애초에. 그렇잖아. 그래서 기하적 확률은 뭐 넓이라든지 길이 등을 이용하는 거지. 얘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인데 얘는 이렇게 하겠지. 그러면 여기에 명중시킬 확률은 뭐냐면 이 전체 면적 중에 이 면적으로 돌려 푼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푸는 게 바로 뭐냐면 기하적 확률이거든. 얘는 좀 특별한 케이스인 거지. 그치? 그래서 거기 봅시다. 그 72페이지 가보면 우리가 중간 부분에 수학적 확률의 정의 나와 있지? 수학적 확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확률의 정의다. 그래서 표본 공간의 수분의 특정 사건 A가 일어난 경우의 수, 그렇게 얘기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통계적 확률 돼 있어. 그 통계적 확률은 뭐다? 실제로 우리가 시행을 했을 때 나온 확률이지. 그럼 얘는 당연히 이 수학적 확률하고 약간 오차가 존재할 수 있겠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이 나왔으니까 우리 성질을 볼 건데 확률의 성질이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것도 어렵지 않아. 봐봐. 그러면 얘들아 확률이야 확률. 이 A라고 하는 거는 표본 공간의 부호집합이니까 얘가 최대한 클 수 있는 거는 S겠지. 그러니까 요 PA의 범위가 나온다는 거지. PA의 범위는 얘가 제일 클 때가 언제냐면은 얘와 같을 때. 그때 확률이 얼마?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제일 적을 때에는 얘가 공집합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공집합, 즉 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확률은 0이 되겠지. 그래서 확률은 항상 0에서 1 사이에 있는 수가 된다 이거고, 거기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은 확률 1이고, 반대로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확률이 0이 된다. 뭐 이건 너무 쉬운 내용이지. 그래서 그 다음에 문제를 볼 건데 여기는 그러니까 경우의 수만 잘 카운팅이 되면은 문제 상당히 쉬워. 쭉 한번 해볼까? 봅시다. 필수 3번은 쉬우니까 좀 숙제를 해보고 필수 4번을 그냥 봐볼게. 4번 봅시다. 그 4번을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 1번에 지금 A, B, C, D, E, F 6명이 일렬로 앉을 때 A, B가 이웃하여 앉게 될 확률이지. 그러면 표본 공간의 수는 얼마가 돼? 6명을 일렬로 앉히는 거니까 6팩이지. 6명을 배라는 거니까. 그렇지? 그럴 때 A, B가 이웃하는 사건, A, B가 이웃해. 그러면 A, B를 우리가 이웃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했니? 묶었지? A, B 묶고 그 다음 C, D, E, F 있잖아. 그럼 얘를 한 명으로 보면 5명이지. 5명을 배열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네끼리 두 개 갖고 가는 건 2가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 확률. 어렵지 않잖아. 그 다음 2번 어떻게 하냐? 모모 사이 모모 오는 거 우리가 어떻게 했지? 수화해서 박스 시작했지? C하고 T 사이에 2개 문자 온대. 지금 뭐냐면 컴퓨터잖아. 그렇지? 그럼 C하고 T. 그럼
그럼 4개짜리 이렇게 우리가 박스를 제작하지. 그럼 C하고 T 사이에 2개 문자가 되니까 봅시다. 박스를 제작할 거지. 그러면 여기 C, T가 오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T, C가 오는 경우 있지. 그러니까 우선은 2가지. 그 다음에 C하고 T는 이미 사용됐고 그 다음에 문자가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지? 6개 문자 중에서 여기 들어갈 거 2개를 골라줘야 돼. 순서가 있으니까 당연히 6P, 2가 되지. 그러면 이 박스가 완성이 됐어. 박스가 완성이 됐으면 4개 문자 사용됐으니까 남는 게 몇 개 남냐면 4개 사용했으니까 4개 남겠네. 그럼 여기 4개의 문자가 추가로 남아있지. 그럼 얘네들을 배열할 거지? 그치? 그러니까 모모 사이에 모모 들어오고 우리가 박스를 이렇게 제작하잖아. 이거는 박스를 제작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마치 이거 몇 명을 하나, 둘, 셋, 넷, 5명을 배열하듯이 여기다 뭘 곱한다? 5 팩토리얼 곱하면 이게 2번의 경우수지. 그러면 지금 문제는 뭐냐면 8개의 문자를 나열할 때니까 표본 공간은 뭐가 되냐면 분모에 들어갈 거 8팩토리얼이지. 8팩분의 요놈이 되겠지. 얘를 계산하는 정답이지. 그치? 뭐 이거는 여기 부분은 경우수만 잘 카운팅이 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여기 문제가 잘 안 풀린다는 건 경우수 카운팅이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원수절 봅시다. 75번. 그 5번 문제 보면 남학생 2명하고 여학생 2명이 원탁에 앉아. 봅시다. 남자가 2명 있어. 그 다음에 여자가 5명 있어. 원탁에 앉을 거지. 남학생끼리 이웃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남학생 둘을 하나의 묶음으로 보는 거지. 하나의 묶음. 남학생 여기 2명 있는 거지. 여기 여학생이 5명 있을 거고. 얘네들을 원탁에 배열하는 거잖아. 그럼 마치 몇 명을? 6명을 배열하듯이. 6명을 원탁에 배열하는 건 몇 가지? 하나 빼서 팩토리얼이니까 5팩토리얼이지. 그렇지? 그 다음에 이웃한 다음에서 자리 바꿈. 이걸 이해해주면 되지. 여기 바로 뭐냐면 배열하는 가지수고 지금 문제는 전체 경우수 할 건데 전체 표본공간의 수는 뭐냐면 7명을 원탁에 배열하는 거니까 6팩토리얼이지. 그치? 원탁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정답은 이거지. 이렇게 계산하면 3분의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2번 가보면 부모님을 포함해서 6명의 가족이 원탁에 앉을 때 부모가 마주 앉아. 그러면 봅시다. 원탁이 있어 얘들아.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지금 6명이지? 부모에 들어갈 거야. 표본공간의 수는 6팩토리얼 될 거야. 그때 이제 부모가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수를 할 건데 그러면 봅시다. 부모를 우선 안 치는 방법 몇 가지니? 2가지니? 부모, 모부 2가지니? 아니지. 회전은 똑같잖아 다. 그러니까 부모를 우선 안 치는 방법은 한 가지. 원탁의 특성상. 그렇지 않니? 그러면 여기 만약에 부모가 앉았어. 그러면 이제 한 명이라도 착석이 되면 원상이 깨진다고 그랬지. 그렇지. 이제 나머지 4명을 배열할 건데 나머지 4명 걔를 배열하는 거는 3팩토리얼이지. 이렇게. 6명이구나. 미안해. 전체가 5팩토리얼. 원탁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답은 얼마? 5분의 1이겠지. 그 다음에 이제 중복수열을 이용하는 확률을 가볼게. 그러니까 이 앞부분은 문제가 확률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경우의 수만 잘 카운팅하면 돼. 그럼 필수 6번을 가보면 5개 숫자 중에서 중복 허락이지. 중복 허락. 4자리 정수를 만들 때 짝수의 확률을 구하시면 짝수의 확률. 그럼 봅시다. 전체 표본공간의 수부터 1, 2, 3, 4, 5지. 이 5개의 숫자를 이용을 해서 요게 4자리 숫자를 만들 거지. 중복이 가능해.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5가지, 5가지. 그렇지?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5의 4제곱이 되겠지. 중복 가능하니까. 그럴 때 지금 짝수의 개수 구하는 거지. 짝수의 개수. 그러면 짝수 1자리가 2 아니면 4여야 돼. 그치? 그럼 2인 경우 봅시다. 2인 경우 2로 못 박았을 때 그러면 1, 3, 4, 5 그치? 지금 여기 오시는 몇 가지니? 중복 가능하니까 5가지지. 다 올 수 있잖아.
다섯 가지. 각각 다섯 가지. 5의 세제곱 나오지. 4일 때도 마찬가지지. 여기다 2만 곱해주자 이거지. 이게 답이지 뭐. 그치?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그 다음에 필수의 7번 갑시다. 우리가 같은 것을 포함해주냐. 같은 것을 포함해주냐. 7번 아보카도 이렇게 돼 있지. 얘를 1년을 나열할 때 모음끼리 이웃할 확률이야. 모음은 누구 있지? 모음이 지금 여기 A 있고 요거지. 모음이 무려 몇 개 있어? 4개 있지? 그러니까 얘네끼리 이웃한데 그러니까 A 두 개하고 O 두 개가 이렇게 이웃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하나로 묶음으로 보는 거지. 그 다음에 나머지 문자가 누구 있냐면 V 있고 그 다음에 C 있고 D 있고 이렇게 있겠지. 그럼 전체 경우 수는 몇 개? 전체 경우의 수는 얘네들이 1년을 나열하는 거니까 같은 것이 포함된 수냐이지. 그럼 전체 경우 수 얘네 몇 개냐면은 7팩을 지금 같은 게 A 두 개에다가 O 두 개니까 2팩 2팩으로 나눠줘야 되겠지. 요게 전체 경우의 수 맞지? 7팩을 2팩 2팩으로 나눈 거. 요게 전체 경우의 수고. 그 다음에 이웃하는 경우는 얘네를 하나로 봐야 돼.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지. 그러면 얘네 주세요 보니까 4팩토리얼. 그렇지. 그런 다음에 여기서 얘네들 주세요 거들이야. 여기서 주세요 방법 몇 가지니? 얘네들 주세요 방법 안에 자리 바꾸고 하는 거. 봅시다. 아이고 4팩 4명 배우니까 4팩 곱하기죠. 4팩 곱하기 얘네가 자리 바꿈을 할 건데 얘 자리 바꾸는 방법은 4팩인데 두 개가 같으니까 이렇게 2팩 2팩 이렇게 줘야 되겠지. 되겠네. 요 계산하면 정답이야. 6번 이렇게 되겠고 7번 그다음 8번 갑시다. 8번 여기는 문제가 엄청 많은데 8번 가볼게. 8번 지금 주머니가 이렇게 있어. 주머니에 있을 때 흰 공이 3개 있고 흰 공 3개 흰 공을 이거라고 할게. 그 다음에 검은 공이 2개 검은 공. 그 다음에 초록색 공이 5개 있어. 얘를 초록색이라고 하자고. 초록색에 이렇게 5개. 첫 번째 문제. 얘가 흰 공이고 그 다음에 검은색, 초록색 이렇게 하면 이름 붙였어. 그럼 1번부터 보면은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임의로 4개를 꺼낼 때지. 임의로 4개를 꺼낼 때 그럼 전체 경우 수는 몇 개? 지금 총 몇 개냐면은 10개잖아. 그 10개 중에서 4개를 뽑을 때지. 그러니까 표본관의 수는 14. 그래서 4개 모두 초록이 나와야 돼. 여기서 4개 다 뽑는다는 거지. 그럼 54.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보면 흰 공 2개, 검은 공 2개야. 그러면 전체 경우 수는 마찬가지로 14. 그치? 흰 공 2개, 검은 공 2개지. 그럼 3C 2, 그 다음에 2C 2가 되지. 세 번째는 흰 공이 2개라는 확률이야. 그치? 흰 공이 2개. 지금 다른 거는 관심이 없다는 거야. 봐봐.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10C4 요게 될 거고 지금 뭐냐면 흰 공이 2개. 여기서는 반드시 2개를 뽑아줘야 되겠어. 3C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금 2개는 여기서 뽑아줘야 되지. 7개. 7개 중에서 2개를 추가적으로 더 뽑아주면 되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중복 조합을 이용하는 확률을 물어볼게. 9번하고 10번. 봅시다. 항상 우리 중복점이 제일 어려우니까 봐봐. 프리지아가 있고 장미가 있고 수성화가 그다음에 튤립까지 몇 종류?
4개 종류가 있는 거지. 4개의 종류를 판매하는 꽃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꽃 5개야. 여기서 꽃 몇 개? 5개. 그렇지. 중복 허락이. 수선화가 2송이 포함된 확률이지. 그렇지. 그럼 봐봐. 이거 생각해보면 전체 경우수부터 한번 해볼게, 얘들아. 이게 딱 보면 중복 조합이잖아. 우리가 중복 조합은 부정 방정식의 형태가 나와주면 되지. 그럼 내가 이놈의 개수를 A, B, C, D라고 이름 붙이면 이 4개 합쳐서 즉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얼마가 돼야 되지? 5개를 사야 되지. 그렇지. 그러면 얘는 기호로 뭐가 돼?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5개를 뽑는 방법이지. 기호로 어떻게 쓴다? 기호로 4, H, O. 기호로 이렇게 쓰지? 계산법은 내가 증명드렸잖아, 얘들아. 칸막이 기법으로 증명을 해줬고, 요거의 계산은 어떻게 한다? 2개 더해서 1로 나눈다 했지. 1로 나눈 게 1을 뺀다. 8C5. 얘는 8C 3과 같으니까 얘는 전체 경우수가 876을 3의 1로 나누면 56까지지. 그치? 야, 표본 공간의 수를 먼저 구해야 돼. 전체 56까지다. 그럴 때 1번부터 가보면 1번에 보면 수선화가 2송이 포함된 확률이야. 수선화가 있잖아. C가 지금 2개지 2개. 얘가 C가 2란 얘기잖아. C가 2인 거지. 그러면 난 뭘 구하면 돼? C는 이미 2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D가 2 집어넣으면 3이 되는 요걸 만족하는 요 A, B, D의 수선의 개수를 구하면 되겠지. 요거의 개수는 얼마다? 요거의 개수는 기호로 적으면 3, H, 3이 되지. 3H, 3의 계산은 2개 더해서 1 빼면 5C3, 즉 5C2니까 10가지가 되지. 그치? 그래서 정답은 뭐냐면 56분의 10이 되니까 28분의 5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되겠네. 그래서 뭐 이번은 똑같은 문제니까 숙제를 한번 해보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확인 체크도 모조리 다 숙제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한 거는 우리가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 거고, 통계적 확률 문제를 한번 볼게. 필수 10번. 그러니까 통계적 확률 문제는 티가 나.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 필수 10번. 그 문제를 보면은 주머니 속에 흰 공, 검은 공 합쳐서 10개가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내어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어. 그랬더니 3번에 한 번꼴로 2개가 흰 공이 나왔다. 그럼 흰 공이 몇 개 들었냐 이거지. 그럼 봐봐. 지금 문제가 10개 공이 있어. 여기 10개가 총 공이 있는데 여기 총 10개의 공이 있다는 거야. 그럴 때 흰 공이 몇 개인지 모르지? 흰 공. 이걸 n개라고 해볼게. 흰 공을 n개면 흰 공이 아닌 건 몇 개? 10-n개겠지. 그치? 그렇게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럼 봅시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흰 공일 확률을 구해볼게. 흰 공일 확률은 전체 경우수가 전체 10C지. 10개 중에 2개 뽑는 거. 그러면 2개 모두 흰 공일 확률은 NC이잖아. n개 중에 2개 뽑는 거. 그게 얼마가 나왔다. 통계적으로 봤더니 3분의 1이 나왔다 이거지. 이 얘기 아니니? 그치? 이걸 만족하는 n값 구하라 이 얘기야. 그럼 이거 계산해보면 10 곱하기 9를 2로 나눴으니까 45가 되고, 여기는 NC지. 얘는 n에 n-1 걔를 2로 나눈 거지. 요게 3분의 1 돼야 돼. 그럼 얘가 90분의 n에 n-1이 되니까 여기 30이 돼야 되지? 여기 30이니까 얘가 5 곱하기 6이 됩니다. 그래서 n은 6. 이런 식으로 자연수가 없으니까 구해주면 되겠지. 통계적 확률 문제는 막 어렵잖아. 그 다음에 기하적 확률 잠깐 볼까? 기하적 확률. 아까 전에 기하적 확률의 의미에 대한 얘기했어. 그렇지? 그래서 그러니까 기하적 확률에 관한 거는 뭐 넓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요거에 관한 문제고, 요거는 표본관의 수를 우리가 카운팅을 할 수가 없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수학적 확률로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이제 특수한 경우야. 그래서 거기 기하적 확률 그 옆에 있는 1번 문제 볼게. 봅시다. 이러한 지금 정사각형이 있지.
한 변의 길이가 2짜리. 이런 정사각형의 내부의 피를 잡을 때 둔각 삼각형이 될 확률이야. 그럼 봐봐. 얘들아, 둔각일 확률을 구하래. 그지? 그럼 둔각과 예각을 나누는 그 경계가 되는 게 뭐지? 직각이잖아. 항상 요 둔각을 물어보든 예각을 물어보든 지금 문제가 여기가 A, B인데 P점을 어디 잡아야지만 이렇게 둔각이 나오겠냐 이거지. 그럼 우리는 항상 그 경계가 되는 직각을 생각해야 돼. 직각이니까 원주각 떠올라야 되지. 그렇지? 원주각. 그럼 봐봐. 반원 그려볼게. 반원. 요 반원 노란 선 위에 있는 점들이지. 그럼 원주각 알잖아, 이거. 그러면 여기 이 각도가 몇 도가 되는 거야? 항상 90도가 되지 이게. 그걸 이용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둔각이 되려면 요 반원에 어디 있어야 돼? 내부에 있으면 돼. 내부에 있으면 둔각, 요 바깥쪽에 있으면 뭐가 돼? 예각이 되겠지. 그러니까 둔각이 될 확률을 구하라 했으니까 요 반원의 면적 구해주면 되겠지. 그럼 전체 면적이 얼마냐면은 전체 면적은 정사각형이니까 4가 되지. 4가 될 거고. 그다음 요 반원의 면적 봅시다. 지금 반지름이 얼마냐면 반지름 1짜리잖아. 반지름이 1짜리니까 면적이 얼마? 파이의 제곱은 파이지? 그거의 절반이야. 2분의 파이지. 반원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2분의 파이가 들어가요. 아, 면적이 2분의 파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8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센에 있는 문제 볼까? 센 있지? 센에 있는 문제도 지금 보면은 거의 다 확률 문제는 경우 있으면 잘 보는데 지금 빠진 문제가 288번 한번 해볼까? 앞에 문제는 다 숙제로 한번 해보고 지금 거의 겹치는 문제니까 288번 한번 해볼까? 288번. 이거 같이 볼게. 지금 이건 수화 내용이야. 수화에서 이거 내용 기억나야 돼. 봐봐. 왜 직각 삼각형의 확률을 구하래? 그럼 먼저 삼각형을 만들려면 점 몇 개 필요하니? 3개 필요하니까 표본 공간의 수는 얼마가 되겠어? 분모에 들어갈 거? 6개 중에서 3개 뽑으면 되지? 64. 그치? 얘가 분모에 들어갈 놈이잖아.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할 건데 우리가 이제 직각 삼각형을 항상 뭘 기준으로 한다? 원에서는 빗변 기준이야. 봐봐. 내가 얘를 빗변 하나 고정해 볼게.
얘를 하나 고정했을 때 얘가 빗변이라고 했을 때 직각삼각형 우리 원주각 떠올려야 돼. 그치 원주각. 그러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90도니까 몇 개 나오니? 여기 하나 나오고 2개 나오고 그 다음에 3개 나오고 4개 나오지. 그치? 얘를 빗변 하나 고정했을 때 몇 개 나왔어? 4개 나왔어. 그러면 요런 빗변이 몇 개 존재하니? 1개, 2개, 3개 존재하지. 그러니까 뭐야? 분자에 들어오려면 4 곱하기 35야. 하나로 고정했을 때 몇 개 나왔으니까 4개 나왔고 빗변에 해당하는 게 3개 있으니까 이건 수화 내용이지 얘들아. 수화에서 이거 기억나지? 문제집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그래서 거기 셀에서 특별히 뭐 빠지면 추가적으로 또 풀어야 될 건 없고 그 유형 9번의 기하적 확률도 다 했고 그렇지. 그래서 숙제를 한번 해보고 여기 그럼 우리 이제 바로 덧셈 정리 한번 가볼게. 덧셈 정리 오늘 덧셈 정리까지만 하면 되거든. 봐. 그래서 그 개념 원리 다시 88페이지 와보면 덧셈 정리만 살짝 얘기할게. 먼저 봐주시다. 중요도는 덧셈 정리보다는 당연히 압도적으로 곱셈 정리 다음 시간에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특히 중간고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뽑자면 그 곱셈 정리야. 다음 시간에 걔가 가장 좀 수능에서도 어렵게 나오고 내신도 거기가 좀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중간고사에 점수를 잘 받으려면 거기서 나오는 우리가 변별력 문제 맞춰야 돼. 그러니까 중간고사에서 가장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 딱 두 파트가 있어. 중복조합하고 그 다음에 독립시행하고 그 곱셈 정리에 관한 거야. 왜냐면 거기가 수능이 항상 나오는데 누적된 수능 문제가 워낙 많고 어렵게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신도 같이 어렵게 나오고 있고 88페이지 가보면 덧셈 정리인데 덧셈 정리는 별게 아니라 우리 집합의 출발이야. 우리 집합에서 수화에서 이거 배웠지 얘들아. A 집합이 이렇게 있어. 그다음 B 집합이 이렇게 있지. 집합 내용이지.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잖아. 우리가 이제 원소의 개수에 관한 공식 기억을 하지 얘들아.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잖아. 그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보이냐면은 A의 원소의 개수 그 다음에 B의 원소의 개수 거기서 뺐지? A하고 B의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럼 얘를 똑같이 우리가 확률에 적용시킬 수 있겠지. 그러면 지금 봅시다. 이거의 양변을 내가 뭐로 나누면 되니? 이놈의 양변을 NS 즉 표본공간의 수로 나눠볼게. 이렇게 양변 똑같이 표본공간의 수로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그럼 이거는 수학적 확률 정의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기호로 쓰면 이렇게 되겠지 이제.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로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이 놈은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니까 PA가 될 것이고 얘는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니까 PB가 될 것이고 얘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게 바로 뭐냐면 덧셈 정리야. 바로 그냥 유도가 되지. 그럼 여기서 봐. 요거는 내가 지금 적은 요 놈은 일반적인 경우에 덧셈 정리지. 예, 그래서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다가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더한 다음에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준다 이건데 여기서 유독 뭐라면 A와 B가 뭐라면 배반 사건인 경우 우리 배반 사건의 저희가 뭐였니? 배반 사건은 교집합이 동집합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요 확률이 얼마가 되겠어 그러면? 0이 되지. 그러니까 배반 사건인 경우는 약간 변형이 되지? 그래서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뭐였나?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해주면 끝난다 이 얘기야. 배반의 경우는 유독 이렇게 수정이 된다 이 얘기지. 그치? 거기 첫 번째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 얘기지. 봐봐. 괄호 1번이 뭐냐면 일반적인 경우에 덧셈 정리. 그 다음 괄호 2번은 A, B가 배반인 경우에 수정된 덧셈 정리지. 그치? 어렵지 않지? 그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뭐 얘들아 덧셈 정리에 적용시키려면 뭘 따져야 돼? 두 사건이 배반인지 아닌지 판단해도 된다는 얘기야. 배반이 아니라면 그냥 요 공식에 투입하면 되는 거고 배반이라면 요거에 투입하면 되는 것이고 어려운 게 없잖아. 그래서 문제 풀어볼게. 그다음 뭐 여사건은 이미 다 얘기했고 전체에서 빼면 되니까. 그럼 필수예제 11번 볼게.
필수의 실버를 가보면 1부터 50까지 자유수가 적힌 5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을 뽑을 때 이랬지. 임의로 한 장 뽑을 거야. 그럼 3의 배수이거나, 그러니까 3의 배수. 3의 배수의 사건을 내가 A라고 할게. 그 다음에 4의 배수. 4의 배수 사건을 B라고 할게. 우선은 우리가 뭐부터 판단한다고 했어? 이 두 사건이 배반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줘야 돼. 그럼 이 두 사건이 배반이니 아니니? 교집합이 있어 없어? 교집합이 있지.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4의 배수인 거. 그러니까 A하고 B의 교집합이 우리가 이제 공집합이 아닌 거 이미 알고 있다는 거지. 12의 배수잖아. 12의 배수. 그러니까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먼저 PA부터 볼게. 여기다 지금 봐봐. 얘는 배반이 아니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어? 이 첫 번째 요걸로 가야 되겠지. 그러면 지금 문제가 묻는 거는 뭐냐면 요걸 묻고 있어.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 요 확률을 구하시오 이거지? 그럼 우리가 해야 돼. 이 공식을 투입하면 이거잖아. PA 더하기 PB 그 다음에 P의 A 곱이 이걸로 구할 거니까 요 세 개를 모두 다 구해야 돼. 그럼 PA부터 구하면은 표본 공간의 수가 지금 50장 중에서 하나 뽑을 거니까 50분의 이렇게 될 것이고 3의 배수 몇 개 있어? 3일은 3, 3일은 3, 3, 6, 18 16개 있네. 그 다음에 4의 배수 몇 개? 50가 중에서 12개 있지? 12개. 그 다음에 우리가 뭘 구해야 돼? P의 A 교배지, 즉 12의 배수지. 12의 배수 몇 개? 4개 있지. 테이블 좀 나오죠. 그렇지. 우리가 뭐부터 판단한다? 배반인지 아닌지 판단하면 돼. 배반이라면 여기다 투입하고, 배반이 아니라면 여기다 투입하면 되는 거. 그 덧셈 정리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난이도가 여기는 낮지. 나오는 게 좋고. 오히려 그래서 12번은 그냥 숙제로 각자 한번 해보고 똑같은 문제니까 얘들아 필수예제 13번을 가볼게. 이렇게 약간 수식적으로 돼 있을 때 이걸 한번 가볼게. 오늘 내신은 그래서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나와. 필수예제 13번 같은 거. 요거 봅시다. 두 사건 A, B에 대해서 PA 2분의 1 PB 12분의 5 그 다음에 P 봅시다. 집합 많이 쓰인다고 그랬어? 그렇지. 드모르강 떠올라야지. 여집합이 많이 보였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적을 수 있어? A 합 B 이거의 여집합이지. 이놈의 확률이잖아. 이게 지금 얼마가 나왔다? 3분의 1이 나왔다 이거야. 여기서 우리가 얘를 해석하면은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 얼마다. 그게 아닌 게 3분의 1이니까 3분의 2가 된다. 조건을 이렇게 밝힐 수 있어야지. 드모르강 써가지고. 그럴 때 지금 문제는 뭘 묻지? P에 A고 얘를 묻고 있지. 그렇잖아. 그럼 조건을 관찰해 보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즉 덧셈 정리 쓰라는 얘기지. 여기다 그냥 투입하면 되지. 어디 있어? 요거 덧셈 정리. 두 사건이 배반이라는 얘기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적용을 여기다 대입만 해주면 되겠어. 그러면 3분의 2는 이게 될 거고. PA가 2분의 1, PB가 얼마? 12분의 5 빼기 얘를 모르잖아. 예, 우리가 벌려고 하는 거지. 이거 계산하시면 되지. 뭐 어려운 게 없지? 이거 계산하면 얼마나? 4분의 1 하면 돼. 정답은 4분의 1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사건의 확률 하나만 해볼게요. 여사건. 필수예제 15번을 가볼까? 여사건은 여집합 똑같이 생각하면 되겠어. 필수예제 15번 하나만 대표적으로 해볼게. 보면은 필수예제 15번 갑시다. 지금 주머니 속에 주머니가 이렇게 있어. 주머니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지금 흰공이 3개 있고 그 다음에 빨간 흰공 5개, 흰공이 3개 있다. 빨간 공이 3개 있다. 이렇게 여기에서 임의로 2개를 동시에 꺼낼 때 적어도 한 개가 흰공이지. 우리 적어도 한 개.
항상 우리 적어두라 표현 그냥 우리 수학에서 이미 얘기했는데, 그치? 거꾸로 가지.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보겠다. 전체 확률에서 모두 빨간색. 요거를 빼면 되겠지. 두 개 꺼낼 거니까. 그러면 전체 확률은 얼마냐면 당연히 1이야. 여기에서 두 개를 뽑았을 때 모두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을 보여주면 되겠지. 그러면 표본 공간의 수는 총 8개잖아. 8개 중에 2개 뽑는 거니까 82. 두 개 모두 다 빨간 공이 나와야 돼. 그러면 30. 이거 되겠지. 어렵지 않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계산만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연습 문제도 다 집에서 한번 해봐야 되더라. 다 한번 꼭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덧셈 정리와 관련해서 우리 세네에서 좀 풀어볼 만한 문제가 실제로 덧셈 정리는 그래서 유형 11번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 유형 11번. 우선 300번 한번 봅시다. 300번. 말 문제. 301번. 301번 가볼게. 일단 301번 풀어볼래? 요거 이런 것도 잘 나와. 301번. 답 몇 번이니? 답 1번 나오니? 봐봐. 그 눈으로 볼 수 있어? 기억 봅시다. 지금 B집합이 A집합 담고 있어. 이렇게 입격권 지문은 A가 일어날 확률하고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얘는 전체 집합이 뭐냐면 샘플 스페이스지? 전체 표본관의 수. 그러면 당연히 확률은 얘들아. 확률은 B가 나올 확률이 더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너무 당연한 말이네. 그치? 기억은 참 있고. 니 한번 가봅시다. 조심해야지. 확률의 합이 1이라고 해서 배마 사건이니? 그건 아니지. 그렇지. 그러니까 뭐 이거 발레를 많이 만들 수 있어.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들어볼까? 우리 책에는 예를 들어볼게. 1, 2, 3 여기 있고, 그렇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A 확률의 합이 1이 되게끔 만들면 되지. A가 뭐가 되면 되니? 1, 2. 그럼 얘가 3분의 2가 될 거고, B가 뭐가 되면 돼? 2가 되면 돼. 이렇게. 그렇지? 얘가 일어날 확률 얼마? 3분의 2. 얘가 일어날 확률 3분의 1. 맞지? 합합은 얼마? 1이지. 확률의 합은 1이지만 두 개가 배반이니? 아니잖아. 그렇지. 확률의 합이 1이라고 해서 배반이 되는 건 아니야. 조심하고. D급번 봅시다.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 1이면 A는 B의 여사건이다? 얘도 말이 안 되죠. 얘도 발레를 만들어 볼게. 얘로 똑같은 거로 한번 만들어 볼게. 이런 거는 충분히 만들 수 있어. 지금 뭐냐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 1이 되게끔. 그럼 A는 뭐가 되면 되니? A는 뭐 1, 2. 그다음 B는 뭐 하나 겹치게 하면 되겠지? 2, 3 이렇게. 그렇지. 그럼 봅시다.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야. 그치? 그러면은 무조건이지? 그러니까 확률이 1 나오지? 근데 지금 얘가 이거 여사건이니? 아니지. D급번은, 그러니까 니은번은 이런 발레가 있고 D급번은 이렇게 발레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 이건 말 문제가 많이 나와요. 여기 말 문제라든지 아니면 305번, 306번 이런 거. 이런 거는 잘 나오지. 305번, 306번도 내신 문제. 그 다음에 뭐 덧셈 정리는 내가 말했지만은 우리가 뭐부터 파악을 한다? 두 사건의 배반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이랬지. 그래서 그 유형 12번이 뭐냐면 유형 12번은 배반이 아닌 경우.
유형 13번은 배만인 경우 각각 풀어보고 아까 전에 내가 샘플은 다 풀었으니까 그 다음에 여사건 유형 13은 다 있고 그래서 우리 센시에서는 풀어봐야 될 게 332번하고 334번하고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비단계 문제는 다 풀고 잠깐만 좀 한 번 더 풀어볼까? 피곤하니 잠시 깨고 그다음에 뭐 뒤에 메타 시간 있지? 메타 시간은 뭐 지라시 거 질문들 해결해 줄 거고 잠깐만 좀 해봅시다. 들은 사람 좀 잠시 깨고